네,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오늘 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비즈니스와 이커머스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매번 이제 그 비슷한 패턴으로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매번 이제 새로운 주제가 나올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정의된 그 주제에 대해서 아니면 그 기술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형태로 지금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근데 제일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그 수업에서, 강의에서 이제, 아니면 뭐 이비즈니스 개론이나 뭐 이런 수업과 이제 같은 맥락인데, 이 비즈니스와, 제일 중요한 게 이 비즈니스와 이커머스에 대한 개념적인 어떤 그런 차이, 이거는 뭐 많이 이야기가 되어 왔고, 많은 다양한 정의가 있고 한데, 또 이제 동시에 또 같이 많이 쓰고 있기도 하다. 다른 개념이 또 그 상호적으로 이제 쓰고 있다는 것도 좀 웃기죠. 웃긴데. 근데 뭐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뭐, 어제 밤에 뭐 했냐 친구한테 물었을 때 뭐 인터넷 한다고 잠을 못 잤다. 그 말은, 그 표현은 맞지가 않거든요, 실제. 인터넷을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를 쓴다고 이제 잠을 못 자는 게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비즈니스와 이커머스도 이제 다 개념은 틀리지만 같이 쓰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를 이제 대표하는 몇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 중에서 이제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조직의 모든 자원을 관리하는 조직 내부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그 개념과 그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그 다음에 공급망 관리 시스템, 이거는 이제 우리 조직과 공급자들, 우리 조직에 공급을 해주는 공급자들과 공급 기업들과 이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외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급망 관리 시스템의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었습니다. 오늘은 그 학습 목차가 이제 이 비즈니스의 어떤 그런 다른 시스템 중에 하나인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 시스템의 그 어떤 그 명칭에서 여러분들 아마 아이디어를 좀 얻을 겁니다. 뭐 어떤 목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시스템인지.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 이것도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잠시 언급을 했는데, 어찌 보면 이커머스 모델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이제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뒤에 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 CRM이 이제 무엇인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다양한 이제 전자상거래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객 관리 아니면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 뭐 이렇게도 하는데, 고객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을 이제 여러분들 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연락을 받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금융기관들 많이 사용하는데, 뭐 고객 관계 관리, 고객 관리 시스템, 고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조직 외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고, CRM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정의도 다양합니다. 이것도. 근데 어떤 미국의 조사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 수익성 높은 고객과의 관계를 창출하고 지원함으로써 매출을 최적화하고 고객 기반을 확충하는 전략이다. 좀 더 이제 자세히 보면, 기업 전반에 걸쳐 고객 데이터와 기업 내 외부의 고객 관련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해서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어떤 다양한 고객 접점에 이제 배분함으로써 기업이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는 경영 프로세스를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고객 관련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고, 그 결과를 다양한 고객 접점에 배분하고 기업이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데 사용한다. 왜? 우리 고객들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업은. 여러분들은 고객으로서 그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를 해주는
수요 창출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고객을 관리를 해야 되죠. 신규 고객 한 명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기존 고객 한 명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6배 내지는 10배를 든다. 자, 이러한 통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한 번 우리 회사 제품을 사용한 사람을 관리하는 게 훨씬 더 비용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회사나 어떤 뭐 제품을 갖다가 그 고객한테 팔았는데 그 고객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회사로 넘어가죠. 예? 정말로 어리석은 그런 기업 경영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한번 우리의 고객이 되었는데 왜 그 고객을 갖다가 계속 유지를 못하고 다른 데 가게 놔두는지. 그 회사가 뭐 얼마나 배가 불러서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모든 기업은 한 번 고객은 평생 고객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고객 관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같이 어떤 고객들의 지식 수준이 높고 아는 게 많은 분들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다른 데 갑니다. 왜? 다른 데 가도 이제 다른 제품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뭐 독점 체제에 있는 어떤 그런 산업이 아닌 이상, 예? 딴 데 가면 내가 찾고자 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 뭐 가게들 많습니다. 예? 거기 가서 사면 돼요. CRM을 통해서 이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가 뭐가 있냐. 자, 신규 고객 확보. 여기, 잠시만요. 예, CRM의 그 개념에서 여기 보면은 뭐 영업 자동화, 고객 서비스와 지원, 마케팅 캠페인 관리, 뭐 이런 몇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런 CRM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어떤 효율적인 목표 마케팅, 직접 마케팅 응답률 향상, 교차 판매 상향, 판매 확대, 예.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예. 기존 고객 충성도와 유지도 증대한다. 이제 우량 고객 이탈 방지, 고객 집중 관리, 재판매 등을 통한 고객 가치 증대. 이거 어떻게 해서 하냐. 이게 시스템 상으로 새로운 고객들한테는 새로운 제품 소개도 하고 서비스 소개하는 그런 문자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고 연락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죠. 기존 고객한테도 똑같이 합니다. 아니면 기존 고객한테는 뭔가 좀 우대를 줘서 하기도 하고. 통신사도 그런 거 많이 하죠. 통신사, 여러분들 특정 통신사 오래 쓰죠.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그 통신사에는 여러분들이 그 통신사 서비스를 뭐 한 10년간 썼다. 그 통신사에서 여러분은 VIP 고객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딴 데 간다고 하면은 뭔가 서비스를 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뭐 주기도 합니다. 예. 요즘은 또 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인터넷 서비스 이런 것들, 예. 뭐 인터넷 서비스, 통신사 이제 스마트폰 오래 쓰다가 이제 뭐 인터넷 돈 내고 쓰다가 그냥 다른 데 서비스 관련다 하면 인터넷 서비스 공짜로 해주고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비용 절감, 자동화를 통해서 이제 비용 절감하고 적절한 고객군 수립을 통한 마케팅, 뭐 영업 프로세스 표준화 및 간소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 설계나 제공을 위한 개발 자원의 동적 할당 해서 CRM의 그 기능들 여러분 이메일, 뭐 전화, 웹, 뭐 팩스 요즘 잘 쓰진 않는데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것들 이제 다 포함되고 있고 고객 관리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CRM 같은 시스템은 영업 자동화, 뭐 고객 시스템 이런 기능들을 주는데 이런 그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이 세 가지 하나, 둘, 세 가지 업무 분야입니다. 업무 분야 CRM이 주는 기능들 중에서 자, 이들 업무는 이제 기존의 전화, 팩스, 뭐 개인적인 대면 접촉뿐 아니라 이제 이메일, 웹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통해서 고객과 이제 다양한 접점을 통해서 이제 고객을 이제 관리하는 형태로 이제 요즘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영업 자동화 같은 경우는 Sales Force Automation SFA라고 하는데 개인의 어떤 감각과 경험에 뭐 의존을 하던 영업 프로세스를 고객의 최초 접점이라고 합니다. 예? 최초 접촉부터 거래가 이제 성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정비를 하고 이제 영업 사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원활한 정보 공유를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이제 영업 생산성 이제 증대와 이제 고객 만족을 달성하게 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지원은 이제 뭐 원스톱 고객 정보 지원, 효율적인 콜센터 관리, 다양한 고객 접점 채널을 통합한다 해서 고객들한테 원스톱 뭐 저기 서비스, 콜센터 이런 것들 있죠. 거기서 이제 뭐 거기 뭐 질문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그걸 이제 지원을 해주는 역할. 요즘 뭐 집에 인터넷이 안 된다 전화하면은 뭐 그 원격으로 막 다 해주고 뭐 그런 거 다 하죠. 그런 이제 고객 서비스와 이제 관련된 요소들입니다. 자, 마케팅 관리는 이제 마케팅 캠페인 기업 측정 가능한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해진 기간 동안 뭐 단일 아니면 이제 복수의 다양한 어떤 그런 제공해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제공해주고 목표로 하는 그런 고객군한테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단일된 그런 가치를 이제 제안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입니다.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이제 핵심 기능으로 이제 고객 정보 데이터 웨어하우스, 고객군 선택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 그다음에 다양한 캠페인 시뮬레이션 이런 기능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마케팅 캠페인 관리는 이제 뭐 전자상거래 이제 뭐 더 성장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중요성이 이제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자상거래 마케팅 관련해서는 이제 뭐 뒤에 다른 강의에서 다른 주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생각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 이제 어떤 그 두 번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자고 하면, 자, 이 비즈니스 모델 아니면 전자상거래 모델이라고 이제 그냥 용어를 뭐 번역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예. 자, 이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지속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다. 즉, 예. 자,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 비즈니스에 대한 정의와 뭐 이를 갖다 뒷받침해주는 그런 중요한 몇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아무리 시스템이 뭐 잘 돼 있어도 그 사업을 좋은 IT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뭐 무용지물이죠. 예? 비용만 더 많이 쓰고.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비즈니스 전자상거래를 구상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통해서 기업은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자, 이 모델에서 기업은 그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장이 어딘지, 전체 시장을 목표로 할 수는 없겠죠. 특정 시장, 뭐 예를 들어서 뭐 20대 시장, 젊은 시장, 아니면 어린이 시장, 아니면 남성, 여성 시장, 그렇게 이제 목표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고, 그 세분 시장에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범위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익 원천인 고객한테 제공된 가치에 부여된 가격 결정도 비즈니스 모델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 가치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활동이 동반되어야 될까, 이제 그것도 이제 생각을 또 해봐야 되고, 활동의 기초가 되는 사업 수행 능력입니다. 예,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비즈니스 모델에는 자, 동그라미 칠게요. 고객한테 주는 가치, 어떤 시장,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그 다음에 가격, 이런 것들 하기 위한 어떤 활동, 수행 능력, 이것들이 무엇일까? 자, 이런 것들이 이 모델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자, 폴 티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그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서로 이제 그 구성하는 어떤 그런 참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비즈니스는 어떤 그 정보 기술,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 관계자들이 이제 시간과 공간을 이제 넘어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고객들은 어떤 정보, 지식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고 자신들한테 이제 딱 적합한 그런 맞춤형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요구하게 되다 보니까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소위 말하는 이제 온라인 인터넷 경제에 적합한 전자상거래 모델을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닷컴이 90년대 후반에 거의 다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닷컴 버블이라고 하죠. 전자상거래 히스토리를 조금 보면 90년대에 붐 했다가 후반에 버스트를 합니다. 다 망했다. 그리고 2000년도 들어와서 숨고르기를 했다. 뭐가 잘못인가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거죠. 그때 이제 살아남은 기업들이 뭐 아마존, 구글 이런 데입니다. 이제 엄청 이제 성공적인 기업들. 자, 이러한 그 모델, 이비즈니스 모델 설명을 하면서 티머스, 이제 폴 티머스의 제품 서비스와 정보의 흐름의 구조, 다양한 비즈니스 참여자들, 여기 참여자 하면 이제 기업, 고객, 공급사, 협력사, 뭐 이해관계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고, 그들의 역할과 관계, 잠재적인 혜택, 그 다음에 수익 원천, 뭐 이런 것들 다 정의가 돼야 된다고 폴 티머스가 주장을 했습니다. 누가 사업에 참여하고 그들한테 주는 대가는 무엇인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 그게 이런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이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그런 차이를 좀 이제 쉽게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우리가 아마존이라는 그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죄송합니다. 그 월마트라고는 전 세계적인 유통업체 다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을 선정을 했고 이 비즈니스 전자상거래는 이제 아마존 뭐 제프 베조스가 이제 뭐 전 세계 제일 부자죠. 몇 년 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빌 게이츠를 이제 누르고 세계 부호 1위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제프 베조스 이제 이혼 소송 걸려가지고 그 이혼하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기 그 와이프한테 이제 위자료를 줘야 되죠. 위자료가 금액이 엄청나서 위자료를 받으면 그 저기 제프 베조스 와이프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와이프가 이제 전 세계 이제 몇 위 안에 드는 여성 부호로 이제 올랐습니다. 랭킹이. 그만큼 이제 부자죠. 자,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보시면 월마트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20년 정도. 전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데 40년 거의 반세기가 걸렸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 월마트이 없어요. 우리나라 월마트 들어왔다가 이제 철수해서 나갔는데 우리나라 이제 국내에 있는 그런 유통업체가 이제 워낙 이제 강하다 보니까 전 세계 월마트를 진출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공간도 필요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유통망, 공급망도 다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죠. 유형 자산에 의존한다. 예. 월마트는 뭡니까? 가게에 있어야 되고 제품 다 놔두고 팝니다. 유형 자산에 의존을 하고 시장 확대 결정 요인은 신규 상점 개설에 대한 투자 비용. 새로운 상점을 개설할 때 돈이 이제 필요하니까 그 돈에 따라서 어떻게 확장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봤을 때 유형 자산에 대한 과다한 투자, 과다한 재고 보유, 기술 개발 마케팅 투자 미흡하다. 전형적인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가게에 대한 투자, 올마 같은 경우 이제 큰 어떤 그런 유통업체다 보니까 큰 그 가게, 예? 그 다음에 많은 재고가 많다는 말은 이제 그만큼 비용이 또 많이 든다는 말이죠. 유형자산과 재고 관리에 시간, 노력,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마케팅 투자 자체는 그렇게 활동적이지 못한 게 일반적이죠. 핵심 경쟁 요인은 뭐냐? 월마트의 핵심 경쟁 요소는 저렴한 가격과 최상의 서비스. 자, 최상의 서비스는 제가 캐시저 마크를 조금 둘게요. 월마트이 뭐 그렇게 뭐 엄청난 서비스 퀄리티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가격은 별표를 둘게요. 왜? 그거는 명확하기 때문에. 유사
유통 소매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월마트의 가격 정책은 확연하게 틀립니다. 더 저렴합니다. 저렴하다는 게 뭐 몇만 원, 뭐 몇십만 원 엄청 저렴한 건 아니고 몇백 원, 몇천 원 이렇게 저렴합니다. 그래서 월마트이 쓰는 가격 정책이 참 웃긴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불 99 이런 가격 정책을 많이 해요. 2불 99 99 정책. 1불, 2불 99와 3불 앞자리 숫자가 바뀌죠. 이게 1센트면 돈 10원도 아닌데, 예? 이게 그 고객이 받아들이고 느끼기엔 좀 이제 기분이 이제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들이 1불 99, 2불 99, 뭐 99불 99, 100이 아닙니다. 뭐 이런 정책을 많이 쓰는데, 월마트는 여기서 이제 좀 더 저렴해요. 1불 99짜리는, 다른 데서 1불 99짜리는 1불 54, 뭐 1불 51, 계속 넘어가네요. 이러한 그 가격 정책을 좀 더 저렴하게 이제 나가요. 제품도 엄청나게 많고. 뭐, 자, 45센트 차이. 45면은 얼마입니까? 한 500원? 네? 600원 정도 되겠네요. 그 차이가 고객들한테 크게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마트이 그만큼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이 되었고. 자, 아마존 한번 보시죠. 아마존을 개발하는 데는 2년이 걸렸다. 비즈니스 모델은. 아마존 비즈니스 모델이 처음에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온라인에서 책을 팔아야 되겠다. 오프라인 책을 팔면 다양한 종류의 책을 팔기 위해서는 그 서점이라고 하는 그 물리적 공간이 넓어야 되고, 그래야지 책을 많이 전시를 해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 뉴욕이라고 하는 대도시에 그 상가 임대료가 뭐 큰 공간을 빌리기에는 너무 비싸서 그것도 힘들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책에 대한 정보를 팔면 되지 않나? 정보제라고 했죠. 정보제. 정보를 팔고 그 책을 정말로 실물을 가지고 있는 공급업체하고 잘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배송을 해주고 하고 나는 중간에 수수료를 받아 먹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개발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렸고, 세계 시장 진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합니다. 왜?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터넷 연결이 되면 어느 곳에든지 다 접속이 되는 거죠, 이거는. 월마트라는 그 월마트닷컴을 이제 알리는데 이제 걸리는 시간이 한 2, 3주 걸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온라인에 월마트닷컴을 올림으로 해서 이미 세계 시장에 다 진출이 된 겁니다. 누군가가 접속을 하면 바로 되는 거니까. 유형자산 여기처럼 제품 놔두고 있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에 의존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자, 책 정보를 팔고 이 책의 실물을 배송을 해주는 그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의존을 합니다. 프로세스가 한번 삐끗 나면은 이런 회사들은 이제 타격이 크죠. 어떻게 타격이 크냐? 예? 내가 온라인 아마존닷컴 가서 제품을 샀어요. 안 와요, 배송이. 공급업체한테 이게 팔렸다, 이 제품 그래서 배송해줘라, 그런 정보가, 그런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늦게 이루어지면 고객이 결국 그 제품을 우편으로 수령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온라인상에 가서 제품 구매했는데 안 와요. 한 주, 2주 지나고 연락 옵니다. 제품 재고 없습니다. 프로세스가 잘못됐어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그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저는 그래서 뭐 온라인에서 뭐 사면 요즘 배송이 워낙 빠른데 우리나라는. 근데 샀는데 배송을 시작도 안 했다. 그게 뭐 제 생각보다 한 3, 4일 길어지면 재고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재고 없다 생각을 하면 거의 열에 한 8, 9 정도로 맞아요. 프로세스가 잘 안 돼 있다는 거죠. 시장 확대 결정 요인은 인터넷 인구와 고객 구매 습관이다. 인터넷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이 커진다. 이게 규모의 경제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쟁 요소, 이용 자산의 적은 투자, 즉 상점, 창고 이런 데 뭐 돈 많이 안 씁니다. 재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공급자들이 생산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과 마케팅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올맛에 그 추천 시스템, 개인화 시스템 이런 것도 이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거고. 개인화된 마케팅 이게 그거죠. 추천 시스템 앞에서 이야기한 개인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마케팅 홍보하는 그런 기술이죠.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전통적인 비즈니스와 현재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사이에서는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확연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마트도 온라인 있거든요.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기업들은 실제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이제 어쩌면 다 같이 하죠. 이 아마존은 순수 온라인 기업입니다. 오프라인 아예 없기 때문에. 올맛이 계속 이런 유용 자산에 의존하는 형태로 이제 하기는 이런 요즘 같은 뭐 IT 기반의 인터넷 기반의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좀 이제 힘들다는 거죠. 온라인도 이제 제공해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그 다른 개념에 속한 여러 시스템들 중에서 첫 번째 전산적 자원 관리 시스템, 공급망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CRM,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의 어떤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해서 그 전자상거래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모델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전자상거래 이 비즈니스 모델 간의 어떤 그런 특징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서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와 모델 유형 두 개의 큰 주제를 가지고 또 이제 지식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